자기가 왜 탈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탈당하면서도 세상에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네. 아니 왜 탈당하라고 하는 건데 제발 좀 당과 무관하게 보이라고 탈당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현재 멘탈리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윤석열은 감옥에 넣지 않는 한, 감방에 넣지 않는 한 가상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김건희나 측근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계속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살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또 그런데 쉽게 놀아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하고 특히 청년들은 날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윤석열은. 청년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뭐 나는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이재명이 떨어지고 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망상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주변인들 김건희와 주변인들의 윤석열 뇌세탁이 완전히 성공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세탁은 지금 완벽해요. 때가 쏙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분은. 뭐라 탈당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죠.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양반 얘기가 술을 마시다 자고 일어나면 또 술 마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시간도 없고 정보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야, 정보는 그러니까 있죠. 뭐요? 우리 이제 고성국 박사님의 유튜브. 네네네네. 그래요. 난 고성국 형도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화 연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그 기점으로도. 그렇지. 이 사람은 그래도 꽤 정보적 감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막 의지를 했겠죠.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옛날에 나름대로 이친보 쪽에서 운동했거든요. 그랬던 분인데 김현철하고 잠깐 놀아나다가 그냥 신세 조지더니 YS의 김현철. 그렇지. 한동안 안 보이다가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나타나가지고 막 한나라당 비판하고 이명박 비판하고 그래서 이분이 옛날로 돌아왔구나 했는데 갑자기 박사모에 붙은 거야. 그러더니 끝모르게 극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가 극우 사상에 심취하는 것이 지적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좋네. 왜냐하면 김문수 보십시오. 이번 토론회에 나왔을 때 모습을 보니까 이거 지적인 어떤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 일단 김문수는 상대방 질문을 잘 이해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정을 왜 그렇게 서두르냐. 그랬더니 뭘 멍하니 가만히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른다는 뜻 모르세요? 이렇게 벙 찌는. 그 서두르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안대성형 대봐요. 그리고 이런 장면 말고도 여러 차례 질문의 포인트를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기 말도 조리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그래도 옛날에 진보운동할 때 노동운동할 때는 전설이었죠. 똑똑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름을 날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성욱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광훈하고 놀면서 극우 유튜브를 보고 극우 사상에 심취하고. 근데 극우 사상은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단순해요. 흑백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다 적이고. 나 아니면 너. 뭐 안 되면 다 이제 중국 탓이고. 뭐 이렇게 단순해요. 세상을 보는 게. 그 머리를 열심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 내가 동의하기 힘든 선거 결과면 부정선거고. 그렇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입니다. 아니 부정선거인데 왜 출마하세요? 이번에는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 문재인 정부가 부정선거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자기가 떨어지면 부정선거, 당선되면 이제 부정선거는 끝났다. 금지어로 해놓으면 어떤 단어로 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성국이라든가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변절했을 때의 결과가 그 인간성이 악해진다는 걸 떠나서 지적 능력도 저하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이 극우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본으로 해서 장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 기쁨, 만족 이런 쪽이 아니에요. 기본 정서가 분노, 적개심, 증오, 혐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있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자기를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력이 떨어져요. 이건 연구 결과가 확실히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고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게 극우 세력이다. 그래서 김문수가 처음엔 똘똘했을지 몰라도 네. 그쪽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지금 약간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어벌한 상태에 와 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김문수는. 네. 그 고 박사님 저를 사랑하는 모임도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예. 네. 그나마 그 우파 진영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네. 고성국 그 형님인데 그 형님도 아이고 한계가 보입니다. 예. 네. 한계가 보여. 아이고 참. 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얘기도 해봤고 그 지금 민주당으로 많은 분들이 그 보수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수층 국민들이 넘어오는 것과 별개로 네. 그런 어떤 뭐 나름대로 유명 인사들, 뭐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예, 하나는 내가 보수는 보수인데 예. 저놈들은 보수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내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한 것이 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네. 내란을 일으킨 것도 문제인데 또 그 뒤에 계속 싸고 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김문수가 TV 토론까지 나와서 또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어요. 내라는 그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라는 그 재판 중에 있는 거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수는 사실상 자기가 어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최소한 나와서 윤석열은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려고 센스를 못 잡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출당시킨 거예요. 토론회 전에 윤석열 내보낸 이유가 이제 절연하려고. 근데 나와서 또 절연을 안 하고 싸고 돌아요. 이거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김문수? 제가 볼 때는 좀 걱정됩니다, 김문수. 예. 이번에 대선 토론 끝나면 예. 병원 가서 정밀 검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뇌 상태에 대해서. 예.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분들, 네.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수래도 예. 거기에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제안합니다. 예. 우리는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도 열려 있겠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네. 저 미친놈들하고 헤어져서 보수는 절로 가서 붙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저는 사실 예. 지난 2017년 대선 때 네. 그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바른정당 정도는 예. 좀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터전은 좀 마련해 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각이 바른 보수가 완전히 마시간 저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공존함으로써 네. 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역사에 나중에 고립시키고 예. 이쪽이 대안이 될 수 있게끔만 했다면은 어땠을까. 뭐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길을 위해서 그 새누리당 탈당했던 사람들이 그 바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멤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네. 김성태 있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무릎을 몇 번을 꿇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턱주가리도 맞으면서 사실 처절한 직중수였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은재도 있었고 장재원도 있었고 장재원. 예. 예.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더 열심히 극우화를 달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권성동도 있었네. 그러네요. 권성동까지. 네, 복당을 했죠. 그래도 그렇게 새누리당 같이 안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좀 힘을 얻고 그래도 생존의 기반이라도 마련해 줬다면은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일부는 네.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게 하나 이유가 있고 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더 큰 이유는 판이 기울었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 봐도 네. 이 극우 세력은 폭망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승운을 탔지 않습니까? 네. 이거 누가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예. 조선일보도 알아요. 예. 근데 줄 서야죠 그럼 다시. 그렇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위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줄 바꿔 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바른미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네. 그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바른미래가 이쪽으로 힘을 합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판이 기울었다면 보지 않았을 테니까. 네. 이 사람들은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것도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측면이 더 크지. 네. 진짜로 뭐 합리적 보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예. 그래서 일부는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짜 보수, 합리적 보수로서 민주당에 합류하고 있고 네. 또 나머지는 분위기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야, 우리도 따라가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박사모도 갔대. 막 이런 분위기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좀 여담인데 이분이 좀 다시 나서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장님은 새우깡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오늘부터 유세에 나서기로 시작했습니다. 영남으로 제가 갑니다. 네, 갑자기 돕지 않다가 네.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름은 거론을 안 하는데 자 유세를 돕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사진 찍으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묘수는 뭡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김문수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예. 자기 정치를 하러 다니는. 아 자기 정치. 예, 전국 투어를 해서. 전국 투어. 그래서 김문수랑 같이 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안 나오잖아요. 따로 간대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 옆에 있으면 자기가 중시 센터가 아니잖아요. 사진 찍는데 방해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 김문수 밀어버리고 사진 찍는 장면. 네. 꺼져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다니면서 예. 부담 없이 사진 자기 찍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예, 먹방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 이제 김문수 보니까 마저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네.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당을 먹고 예. 그다음에 내가 이제 차기. 아 투명하네요. 예, 뭐 좋죠.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 좀 굉장히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그런 한동훈이가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차원에서 예. 그때 아무 일도 안 했다면은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뭐라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는 뭐 거군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그 가세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진작에 아마도 뜨뜻미지근한 마치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 이재명 선거운동 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사진 찍는 거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가서 찍어주세요 해놓고 지 사진만 잔뜩 찍고 오는. 김문수 얘기는 잘 안 꺼내고. 그렇지 예, 아마 그럴 그런 겁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 한시보다는 사진 덜 찍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수들의 심리도 판이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테러범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5월 22일, 6월 1일에 그때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별로 운세가 안 좋은 날이래요. 아 그래요? 그날을 노리고 이제 뭐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도 뭐 오더를 받아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과연 이 오다를 수행하는 게 예.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 완전한 광신도 테러범 하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쓰려면 잘 안 될 겁니다. 네. 네. 황신도들이 또그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죠. 자, 오늘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대선전 아니죠. 대선까지 2번 남았네요. 11월이 아니지. 6월 3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옮긴 것 같습니다. 그대에게서 내가 옮긴 것 같아요. V3 까십시오. 맞습니다. 머리에다가 네. V3를 알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